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는 세계의 이 파워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을 했던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해가지고 결국 월남전에서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졌다라고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단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공정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주 제목이, 커버 스토리 제목이 아주 으시시합니다. The Next War입니다. The Next War. The Growing Threat of Great Power Conflict. 강대국 사이의 분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김정은과 트럼프 얼굴을 딱 대조시켜가지고 대결, 미국과 북한의 대결, 이 제목으로 또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음 전쟁이 그럼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냐? 이 문장이 아주 올해의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이 아주 으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머지않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핵 핵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문제는 확실한 승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트럼프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상황이. 그래 해서 이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즉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은, 이 핵심에 북한 핵 문제가 있고 그 외곽에는 뭐가 있느냐? 중국의 강성, 그리고 러시아의 이 모험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요소가 같이 엮여서 돌아가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 마땅한 최선의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으면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먹히지 않을 때는 한반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방불케 하는 참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미국의 지도력에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각자 패권 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러시아는 흑해, 그리고 동유럽, 또 중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고,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국제적 변화 속에서 맨 한가운데 북한 핵 문제가 놓여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 기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트럼프가 지금
절대로 북한의 ICBM 완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공갈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사는 차라리 공갈이면 좋겠다. 공갈이면 우선 전쟁은 면할 수 있는데 공갈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걸 주로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요사이 새로 논의되고 있는 게 브라디 노우즈, 코피 터진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의 지금 공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타격을 가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기절을 하지는 않지만은 코피는 터지도록 한다. 경고를 강하게 준다는 거죠. 계속 핵미사일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기절시키는 무슨 케어 펀치가 올 것이다라는 경고로서 코피 터지게 하는 정도의 타격을 가하면은 북한은 서울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반격하게 되어 있는 군대니까 아무리 살짝 때리더라도 서울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핵시설 공격만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육군이 들어가야 된다. 지상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지상군을 몇 명을 보내느냐. 적어도 몇십만을 보내야 되는데 과연 이라크에 한 10여만 보냈다가 완전히 늪에 빠졌던 그 전철이 있는데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이 대규모 지상군의 북한 투입을 과연 허용하겠느냐. 이것도 또 100%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면 뭔가 좀 깝깝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위험 부담이 없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애슈톤 카트라는 전 국방장관이죠. 오바마 때의 카트 국방장관은 이분이 1994년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위반한 사람인데 이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제재를 극도로 강화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가 굴복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군사적 공격에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 가장 다수 의견은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특히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굴복시키도록 만드는 방법에 찬성하라 하면 여기에 손드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시간이 걸리는 방식 말고 절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가 돼가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지선이 확실하냐? 레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금지선이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참모들은 그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럼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군사적 조치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시간까지 이야기합니다. 몇 개월이다. 몇 개월 안에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룰 테니까 그 전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협상하자고, 그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하자고 굴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데 그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큰 소리를 많이 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몰리게 된다. 몰리게 되는 상황에 가서 최선의 방안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몰리게 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깔끔한 대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은 여기서 의도하지 않는 전쟁이 터질 수가 있다. 이 전쟁은 큰 전쟁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다. 또는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말하자면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깝깝한 기사를 읽고 있으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이제는 그것도 3년 뒤, 5년 뒤의 전쟁이 아니라 올해 안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안에 전쟁이 가능성이 많다.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된 견해다. 올해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의 마취가 돼가지고 그것도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인 북한 정권의 올림픽 참가를 그걸 평화쇼로 만드는 남북한의 일종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조가. 이렇게 하면은 세계가 마취가 당하겠습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전쟁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무슨 올림픽 하나 가지고 평화가 한반도에 올 것 같처럼 저렇게 쇼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판적 야당, 비판적 언론이 약화되는 바람에 이 평화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론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바깥에서는 전쟁 하는데 한국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를 향해서 역주행하다가 보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전쟁이 한반도에서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니고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몇 달 내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첫째, 수도권을 지킬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미사일을 어떻게 피할 거냐 하는 대피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느냐? 그것은 중국 싫어하니까. 그럼 왜 핵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풍이 온다는 예보가 그것도 한 2시간 뒤에 폭풍이 닥친다는 예보가 들어왔는데 선장이 승객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대피 훈련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의 주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 정권, 전 정권도 안 되니까 전 정권에다가 전 정권까지 해가지고 안보 역량, 안보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가고 있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안도 보면은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는 행동을 했다. 이게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줄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기구, 국정원은 거의 해체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넓게 보면은 방공자유투사들이 감옥에 많이 가고 국정원이 거의 해체 단계고 사드 배치는 하지 않고 핵미사일 대피 훈련도 하지 않는다. 이걸 다 합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는 극히 불리하고 북한 정권에는 중국에는 극히 유리한 행동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다 하는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렇게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무와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권위 있는 잡지가 다음 전쟁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은 한반도다. 그것도 올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이 현실이 평화에 취해 있는, 평화에 마취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에서 점점 한국을 옥죄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구름이 눈보라인지 폭우인지 모르겠지만은 시커먼 구름이 한반도의 상공에 드리워지고 있다. 그것이 전운이란 이야기죠. 전운, 전쟁 전자, 구름은 자, 전쟁의 그림자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